세 번째 발표자인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임지혜 교수께서 스프링클러를 사수하라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를 사수하라. 소방시설기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소방시설도 쉽고 재미있고 확실하게 배워보죠. 안전은 지혜다. 서울소방학교 화재예방교수 임지혜입니다. 안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불이죠. 불은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줬죠. 인류는 불을 통해 현대 문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또 우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동전처럼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작은 불씨는 커다란 화재가 되어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화재를 예방하는 최고의 발명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앞에 영상에서 힌트를 봤어요. 오늘의 주제죠.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물을 뿌립니다. 자동으로 감지하는 게 포인트죠. 예전에는 밸브를 직접 돌려 수동으로 작동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 효과는 적고 수손 피해는 컸어요. 하지만 결국 이 헤드가 발명되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 구멍을 막은 납이 열에 녹아서 작은 구멍을 통해 물이 넓게 분사될 수 있었던 거죠. 헤드의 작동 원리 정말 쉽죠? 네. 그럼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퀴즈를 통해 맞춰볼까요? 자, 문제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몇 층 이상인 경우에 설치할까요? 6층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인 아파트라면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한번 천장을 올려다 볼까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네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강당에도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해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에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습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와 점검 방법 두 가지 배워보고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행동파잖아요. 배울 때도 움직이는 실습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실제 현장 점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에 마음이 놓이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점검을 해놔야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원리부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기에선 알람 체크 밸브, 줄이면 알람 밸브죠. 알람 밸브의 역할에 주목해 볼게요. 화면 보죠. 헤드가 터져서 물이 나옵니다. 배관에 물이 흘러가면 이 물의 흐름으로 알람 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죠. 클래퍼가 개방되면 압력 스위치가 작동해 수신반에 신호를 보냅니다. 수신반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엥 하는 경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헤드에 물을 공급하죠. 어떤가요? 알람 밸브의 역할 단박에 알겠죠? 헤드에서 물의 흐름을 감지하고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 펌프까지 연결해주는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언컨대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알람 밸브를 점검하는 두 가지 방법 배워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외관 점검 방법입니다. 바로 이 개폐 밸브가 열려 있는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노란색 바탕에 오픈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열려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요. 닫혀 있는 밸브는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주면 오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알람 밸브의 개폐 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이에요. 개폐 밸브가 열려 있으면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물을 뿌립니다. 반면에 닫혀 있다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꼭 잠근 것처럼요. 자, 핵심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알람 밸브의 개폐 밸브는 열려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진짜 열려 있어야 되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헤드 한번 터뜨려 볼 교육생 있나요? 네, 올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저희 교수단에서 고장난 장비들을 업사이클링해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실습 도구입니다. 자, 변전희 교육생, 오늘의 파이어맨이시네요. 네. 자, 이 토치로 직접 헤드를 달궈서 터트리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왼쪽은 개폐 밸브가 닫혀 있고 오른쪽은 개폐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양쪽에서 불을 가해서 헤드가 터졌을 때 어느 쪽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방관들도 헤드 터지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자, 가까이 나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닫혀 있는 왼쪽부터 불 붙여 보겠습니다. 네, 토치. 네, 헤드가 터졌죠? 하지만 물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열려 있는 쪽 불 붙여 보겠습니다. 네, 헤드가 터졌고 물이 쏟아집니다. 역시 개폐 밸브는 열려 있어야 하네요. 자, 닫으면 안 나옵니다. 네, 변전희 교육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사실 이 정도 물색이면 헤드 한 개로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겠죠. 실제로도 화재 초기에 불을 끄는 건 결국 헤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로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도록 물량도 많이 나오고 세게 나오고 넓게 나와야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점검 방법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험 밸브 3, 4 점검입니다. 3가지 점검 단계, 4가지 확인 사항이고요. 자, 구호와 동작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밸브 열고. 네, 두 번째, 확인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세 번째, 밸브 닫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니까 몸이 절로 움직이죠. 자, 평소에는 닫혀있는 이 시험 밸브를 열면 헤드 한 개가 터진 것과 같은 효과로 점검이 가능합니다.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밸브 열고는 시험 밸브의 볼 밸브를 배관과 같은 방향인 세로로 열어주고요. 두 번째, 확인하고에서는 다음에 4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얼마나 센지 압력을 확인하고, 수신반에서 경보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엥 소리가 나는지 사이렌을 확인하고, 펌프가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밸브 닫고는 다시 볼 밸브를 가로로 잠궈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수업은 안전은 지혜다. 네, 행동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전 역할극입니다. 3, 4 무전. 도전자 있나요?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실제 점검하는 것처럼 2인 1조 해보고요. 원활한 점검을 위해 무전기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홍스택 교육생 스프링클러 점검 해보셨나요? 예, 해봤습니다. 네, 조장님 무전으로 조언 부르시고요. 3, 4 점검 지시해 주세요. 네. 조원, 여기 조장. 시험 밸브 3, 4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장님. 시험 밸브 앞 조원 임지혜입니다. 밸브 열고. 네 가지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물의 압력이 적정한가요? 압력계 확인. 경고등이 눈으로 확인되나요? 화재 표시등 확인. 알람 밸브 개방 확인. 사이렌 소리가 잘 들리나요? 사이렌 확인. 펌프가 잘 작동하나요? 펌프 기동 확인. 이것으로 네 가지 사항 모두 확인했습니다. 조원, 밸브 닫아주세요. 밸브 닫고. 점검 완료. 네, 점검이 완료되면 수신반에서 화재 복구 누르고 사이렌과 펌프가 정지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장님, 3, 4 점검 어떠셨나요? 무전 실습을 통해서 조원과 소통하면서 시험 밸브 3, 4 점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동작이 있다면요? 우리 조원님의 펌프 기동! 네, 훌륭합니다. 네, 실제로도 무전은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중요한 점검 준비할 때 직접 이렇게 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도와주신 조장님께는 알람 밸브 알사탕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핵심 내용 2가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알람 밸브의 개폐 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시험 밸브는요? 3, 4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VR 점검 실습은요, 점검 경험이 없는 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올라와서 안경 착용해 주십시오. 네, VR 소방 시설은요, 가상 환경에서 하니까 생생하게 구현이 되고요. 점검 경험이 없는 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반복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시험 밸브 점검, 수신반 복구 2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체험 시작. 스프링클러 확인.
학습, 확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 방법을 실습하겠습니다. 말단 시험 밸브를 개방시켜주세요. 밸브 열고 배수 밸브를 통해서 2차 측 배관의 가압수가 방출됨에 따라 2차 측 배관의 압력이 낮아져 1차 측 배관으로부터 가압수가 공급됩니다. 네, 확인하고 압력계 확인, 경보등 확인, 사이렌 확인, 펌프 기동 확인. 말단 시험 밸브를 다시 퀴즈시켜주세요. 밸브 닫고 말단 시험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복구 방법을 실습하겠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수신기 앞으로 이동합니다. 수신기 이동합니다. 기동된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펌프의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네, 펌프 정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복구 방법 실습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네, 우리 박복철 교육생 VR 실습 어떠셨나요? 실제 소방 시설 점검할 때는 잘못 만질까봐 두려움이 있는데요. VR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우리 VR로 가능한 거 확인했으니까요. 이후 실전에서는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덕택에 습식 스프링클러의 이론부터 실습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2개의 퀴즈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 외관 점검 시 개폐 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개폐 밸브는 열려 있어야 작동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시험 밸브 3, 4 점검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밸브 열고, 2번 확인하고, 3번 밸브 닫고, 4번 다시 열고.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4번 다시 열고는 아니죠.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습식 스프링클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겨울철 동파 문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건식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슴 아픈 희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연결고리, 이 작은 헤드 하나가 커다란 소방차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지켜내야 합니다. 화재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알람 밸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시험 밸브 3, 4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전은 지혜다. 지금까지 서울소방학교 임지혜였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습도 있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현장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대상자가 학습 대상자가 5년에서 10년 차이고 또 이 교육의 요구가 재교육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얘기하는 이 강의가 업스킬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킬링에 주목을 해서 지금 강의를 지금 구성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학습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과정인 화재 안전 조사 과정은 실제 그 건물에 나가서 소방시설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화재 안전 조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화재 안전 조사자로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맡고 있는 4시간 과목에서 화재 안전 조사의 기계, 특히 소방시설 기계와 소화설비, 특히 소화설비에 대한 점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내용의 난이도를 평가하실 때 상중하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에서 소화 설비 중에서는 사실 가장 좀 기본적인 설비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본적인 핵심만을 좀 강의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이후에 있는 2차 시 후반부, 3차 시, 4차 시에는 더 여기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는 조금 기본적인 소화 설비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운 부분을 강의 이번에 주제로 좀 삼았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스프링쿨러 헤드에 네. 그 도색된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만약에 저희 도색이 퇴색이 되면 그게 작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작동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해서도 점검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색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그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변형 유무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벗겨져 있거나 이런 조금 이렇게 낡아진 그런 부분들도 작동하는데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교체를 하면 됩니다. 헤드만 교체하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